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인공지능 대부 코스 6조의 핫식스 팀의 팀원 중에 한 명인 강병헌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발표에 앞서서 정말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딱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지금 쿠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쿠글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요리의 쿡과 그다음에 글에 그냥 우리나라 말의 글을 합쳐서 쿠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NLP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원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먼저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 아키텍처랑 사용자가 어떻게 그거를 이용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구동되는 서버에서 어떻게 사용자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발표가 끝나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서비스 소개인데요. 저희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검색어를 바로바로 이제 입력을 하면은 바로바로 음식점을 추천을 받는 거를 목표로 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와는 좀 다른 점이, 기존의 서비스는 음식점을 찾으려면 위치나 아니면 음식의 종류 같은 거를 검색을 해서 그 블로그 글들을 계속 봤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서비스와는 달리 취향이나 선호를 직접적으로 쿼리를 날리면은 그 문장 기반으로 바로 검색을 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다르냐? 일단은 사용자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A는 육즙이 풍부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사용자예요. 기존의 플랫폼에서는 이 육즙이 풍부한 고기를 찾기 위해서 일단 뭐 구글링을 하겠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고기라는 거를 뭐 치거나 아니면 뭐 육즙이 넘치는 고기 막 이런 걸 칠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블로그나 아니면 뭐 리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또 검색을 해야 되고 그 글들을 다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게 아니면 또 다른 검색을 또 진행을 해서 또 그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는 그냥 육즙이 풍부한 고깃집을 바로 검색을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 가장 유사한 그 음식점의 키워드와 그 다음에 리뷰들을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기존의 음식점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들어가야 됐던 서비스와는 달리 여러 음식점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는 일단은 모든 음식점들의 리뷰가 담겨있는 사이트들을 다 크롤링을 해와서 리뷰 데이터들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총 거의 100만 개가 넘는 리뷰 데이터들을 다 불러왔고, 그거를 MySQL로 통합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종의 정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엘라스틱서치에 담기로 했는데요.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담을 때 키워드와 그리고 리뷰에 임베딩된 벡터 데이터를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쿼리가 임베딩된 벡터가 처리가 됐을 때 서로 이제 코사인 유사도와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서 바로바로 동작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쿼리를 날린다. 그래서 육즙이 풍부한 고깃집이라는 걸 날리면 저희의 이제 서버는 장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의 가중치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그 쿼리를 임베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임베딩된 벡터 쿼리를 가지고 저희 엘라스틱서치 안에 도큐멘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리뷰 데이터에 임베딩된 벡터들과 비교를 해서 가장 유사한 그런 음식점들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엘라스틱서치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저 가게명과 주소, 댓글과 같은 데이터는 크롤러로 바로바로 불러와서 바로 이제 적재를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공 댓글과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워드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불러왔던 댓글에서 그 처리된 그런 키워드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는 그 NLP에서 유명한 버트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버트 모델은 네,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웹크롤러인데, 웹크롤러는 위와 같은 대표적인 음식 리뷰와 같은 데이터들이 담긴 사이트들을 제가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크롤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다 긁어 모았고, 이 크롤링 과정을 좀 자동화를 시켜주고자 이제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했는데, 이 에어플로우를 여기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든 과정이 전처리하면서 모델에 적재하고, 그다음에 모델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희 장고에 싣는 데까지 다 일련화 시키기 위해서 에어플로우라는 그런 오픈소스를 사용을 했고요. 어쨌든 여기서 웹크롤러에서 기본적인 저희의 로우 데이터들을 다 불러오면 MySQL DB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ySQL DB에서 쿼리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하나를 묶어서 CSV 파일로 정제를 하고, 그 정제된 파일에서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이 히치 알고리즘이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는 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저희의 그 리뷰, 그 가게마다 있는 그 리뷰 데이터에 적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유는 일단은 이게 추출 요약을 잘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지도 학습 기반의 그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도메인이 음식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도메인들이 섞여 있으면은 그 도메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적인 단어들을 다 다른 방식으로, 같은 단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단어라도 약간 좀 신조어 같은 거, 저희 도메인에 사용되는 그런 신조어와 같은 의미 같은 거를 좀 더 잘 학습시키는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성 모델보다는 추출 모델이 더 잘 학습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리고 전역적인 의미를 잘 학습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전역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특정한 단어가 그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정해져 있을 때 그때 그 전역적 정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원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서울대라는 문서에 있으면은 그 서울대 안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겠죠. 왜냐면은 그냥 서울 안에 있는 대공원이라고 그 학습을 하기보다는 분명히 서울대 안에 있는 그런 연관된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서울대와 그 안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 히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버트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버트 모델은 그 저희 모델을 사용할 때 좀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버트 모델은 센텐스를 집어넣으면은 그 센텐스에 대한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센텐스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들의 벡터를 그 문장에 대한 벡터로 치환을 시켜줘야 했어요. 그래서 입력 문장이 어떠한 길이가 들어가든 다 같은 문장, 다 같은 크기의 벡터로 도출이 돼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풀링 레이어를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풀링 레이어를 붙여서 각각의 이제 단어에서 나온 768 크기의 벡터를 그 평균을 내줘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버트를 또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트리플렛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발표한 그 논문에 있는 그런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냥 버트를 사용했을 때, 그 버트는 코버트 모델을 사용했고, 그냥 버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저희 도메인에 맞는 그런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델 학습시킬 때 쓰였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한 7,000개 정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그 모델 학습시키는 구조는 옆에 있는 저 도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델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모델만 만든 게 아니고 두 번째 모델도 만들었어요. 두 번째 모델은 워드 임베딩 기반 검색 엔진인데요. 첫 번째 모델은 센텐스 임베딩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색 쿼리를 날리면은 그 검색
그 검색어에 있는 문장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토커나이징을 합니다. 다 토커나이징을 진행하고 그 토큰들을 패스트 텍스트 기반된 단어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뽑아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감자튀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감자튀김과 유사한 감튀라든지 아니면 뭐 프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서 그 키워드들을 쭉 이렇게 비슷한 키워드들을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키워드들을 다 조합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 사용자가 날렸던 쿼리보다 더 많은 유사한 쿼리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겠죠? 그 유사한 쿼리들을 가지고 이제 엘라스틱서치에 쿼리를 생성을 해서 그 아래와 예시와 같은 저런 형태로 쿼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저 키워드가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끝냈고 이제 시연을 해볼 텐데요. 네, 이게 저희의 서비스 화면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센텐스를 임베딩한 모델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국적인 음식이 땡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사용자로 가정을 해보고 여기 이국적인 맛이라는 걸 한번 쿼리를 날려볼게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임베딩이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국적인 맛이라는 걸 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이국적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처음 들어보는 음식의 이름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샤슬리, 뭐 코틀레타 이런 음식이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모든 리뷰 데이터들이 뭐 이국적이다 아니면은 뭐 분위기가 뭐 이국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플랫폼과는 다르게 바로 검색을 하면은 이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다 비교하면서 바로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들도 그 사용자들이 어떠한 점에 있어서 이 식당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쿼리를 한번 날려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와 뭐 데이트하기 좋은 곳 이런 쿼리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면서 들렸던 곳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야경 같은 걸 추천해 주시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기념이라든지 뭐 이런 태그가 붙어 있는 식당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선하다, 뭐 분위기, 강추 이런 식당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쿼리들도 날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보고플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쿼리를 날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엄마가 보고플 때 치면 엄마 손맛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리뷰 데이터에서 뽑히는 것을 한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생신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엄마랑 인사동 데이트를 하며 찾아온 곳 뭐 이런 식으로 다 뽑히는 거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워드 임베딩 관련된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드 임베딩 관련된 모델은 저희가 이제 봄이라서 약간 벚꽃 같은 걸 좀 추가시켰고 여기는 이제 그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임베딩이 다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찾고 싶은 단어가 정확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어디서 우리가 이 단어를 찾았는지 그런 것도 다 하이라이팅이 되고 자동으로 보시면은 성수동 분위기 좋은 카페를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수동 카페 거리에서 작업하기 좋은 카페 거리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넣은 단어는 아니지만 모델에서 단어의 임베딩이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 뭐 이영자 맛집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영자 맛집 이렇게 하면은 이영자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고 뭐 3대 천왕 이런 데도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이영자 맛집. 그래서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